안녕하세요. 육아메이트 오영경입니다. 오늘은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는지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된 거는 저희가 사랑 플러스 데이라고 해서 가족이 모두 참여해서 놀이하는 이런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 수업이 원래 이론 강의를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체험을 하게끔 진행돼야 되는데 사실 아이들이랑 같이 오면 어때요? 이론 수업에 좀 집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부모님들도 놀이할 때 아이랑 어떻게 해야 할지 참고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놀이에는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30분, 1시간씩 놀아줘도요, 가짜 놀이를 하게 된다면 이 놀이는 놀이로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놀이와 가짜 놀이를 구분하는 첫 번째는 바로 함께 놀이하는 부모님이 즐거운가입니다. 진짜 놀이는 즐거워야 돼요. 우리가 놀아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그 놀이에 같이 참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친구랑 같이 내가 오랜만에 이제 휴가가 생겨가지고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그 친구가 내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집에 갈 생각만 하고 막 시계만 보고 이러면 어떨까요? 내가 어떻게 얻은 시간인데 이게 되게 망치는 것 같고 나는 되게 들떠 있었지만 상대방 반응 때문에 굉장히 재미없는 눈치를 못 채더라도 뭔가 상대방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즐겁게 흘러갈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이 관계 속에서 생기는 어떤 상호작용 방법들, 즐거운 상호작용, 이런 걸 배우기도 하고, 인지적인 부분을 배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놀이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만 즐거우면 되냐고. 혼자 놀이할 땐 나만 즐거우면 되지만, 이 관계 속에서 뭔가 우리가 알려주고자 한다면, 우리 부모님도 함께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맨날 엄마는 공룡해, 아빠는 뽀로로해 이런 거 시키면서 역할놀이 하고 내가 말한 대로 따라해야 돼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 놀이가 즐거울 수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한두 번은 해주더라도 이게 쉽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부터 30분, 1시간씩 아이랑 놀이하는 거는요,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짧게 1분을 놀이하더라도 부모님이 즐거운 놀이를 해주셔야 돼요. 1분을 상호작용하더라도 즐겁다면 그 1분이 10번이 쌓이고 20번, 30번이 쌓이면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30분 동안 앉아서 계속 블럭 끼워주면서 언제 끝나지? 이거 빨리 하고서 나 저기 TV 보러 가야 되는데 설거지 해야 되는데 이런 상호작용보다 훨씬 더 끈끈하게 관계를 만들어주고 아이도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진짜 놀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나도 즐거운 놀이를 좀 찾아야 돼요. 다양하게 놀이를 해주기보다는 꼭 이런 1분 놀이가 아니더라도 어떤 아버님은 레고를 좋아해요? 그러면 그 레고를 아이랑 같이 만든다든지, 네. 엄마는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거 좋아해요? 그럼 아이랑 매일매일 그런 노래 부르고 춤추는 걸 한다든지, 저는 책 읽기를 좋아해요. 그러면 아이랑 함께 책 읽는 걸 한다든지, 부모님도 좀 즐거울 수 있는 것들을 찾고, 또 가능하면 이렇게 짧게 아이랑 소통하는 그런 것들, 그런 1분 놀이들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눈 맞춤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게임방 가가지고요, 각각 PC방에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막 같이 게임을 해요. 물론 함께 놀이하는 건데요, 그 안에 소통이 있나요? 소통이 없죠. 물론 온라인상에서 소통을 하지만 우리가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를 하고 뭔가 함께 보드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다를 떤다든지 이런 것과는 약간 달라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가 놀이를 할 때 눈 맞춤이 반드시 있어줘야 됩니다. 책을 읽거나 교구를 가지고 놀거나 특히 이렇게 도구가 있을 때 눈 맞춤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뒤에서 앉아서 놀아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눈 맞춤이 없죠. 책을 보고 놀고요. 중요한 건 책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부모님과 눈 맞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아이를 마주보고 책을 이렇게 펼쳐서 보여준다든지, 그러니까 책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아이랑 눈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놀이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옆에 앉아서 보면서 계속 책을 보는데 책만 보는 게 아니라 부모님과 눈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블록 놀이를 할 때도요, 블록을 끼우면서 눈을 마주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서. 근데 계속 열심히 해. 아빠가 레고 좋아하는 아빠, 제가 얘기했죠. 아까 레고를 좋아하면 계속 레고만 만들어 완성될 때까지. 이거는
각자 놀이 하는 거지. 진짜 PC방에서 각자 게임을 하는 것과 같은 거지. 어떤 소통이 없기 때문에 진짜 놀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맞춤이 있는 놀이를 해줘야 한다. 부모님도 즐거워야 하고 그 속에서 눈맞춤이 있을 때 진짜 놀이가 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놀이 자체보다 놀이, 눈맞춤, 그리고 스킨십. 이게 세트라는 거예요. 이게 함께 이루어질 때 우리가 관계가 더욱 끈끈해지는 이런 놀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신문지 뚫기를 한다. 그러면 아버님들 제가 이제 체험 수업 해보면 어떻게 하시냐면 신문지 계속 들고 있어요. 뭐 2장, 3장 하면서 우리 아들이 잘 뚫겠지 이러면서 뚫으면 그 다음에 바로 막 그냥 기계처럼 신문지를 갖다 대는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문지 뚫는 거. 그건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신문지를 아이가 뚫었으면 부모님이 반응해주고 눈맞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스킨십 놀이, 눈맞춤, 스킨십 이게 세트로 들어가야지 진짜 놀이고 우리의 관계를 증진시켜주는 놀이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이파이브예요. 하이파이브인데 이걸 언제 하냐면 아이들이 저한테 뭐 물건을 이렇게 가지러 올 거예요.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정리해서 그 물건을 다시 갖다 놓기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부모님들은 앉아 있고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나왔다 들어갈 때 아이가 나에게 올 때 마치 난 항상 기다렸다는 듯이 이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스킨십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은 쉬어도 돼요. 쉬고 있다가 아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나는 항상 너를 기다렸다는 듯이 스킨십을 해주는데 이때 하이파이브로 손을 이렇게 대는 거예요. 손을 대는데 우리 많이 하시죠? 손을 댈 때 바로 치는 게 아니고 살짝 피해줍니다. 그럼 아이들 반응이 어떨까요? 뭐야? 왜 이래 아빠? 오늘 아빠 오늘 좀 재밌는데 이제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살짝 피했다가 쳐주는 거예요. 이런 게 1분 놀이에요. 1분도 안 걸리죠? 10초? 10초도 안 걸려요. 이런 거를 아빠가 화장실 가면서 만나서 우리 한번 만나볼까? 아빠 왔다 이렇게 하면서 아빠 회사 갔다 왔다 우리 아들 잘 있어서 하이파이브 해줬는데 막 피했다가 쳐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블록놀이 30분 하는 것보다 이런 게 많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아이가 돌아오면 어떻게 한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웃는 얼굴로 하이파이브를 해주는데 피하거나 딱 붙여서 찌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뭐 이 외에도 또 다른 방법들은 제가 현장에 오시면 더 안내를 해드릴 건데 중요한 건 뭐냐? 아이가 올 때 항상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반응해 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연습하고 오셔야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리액션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랑 놀이할 때는. 네. 이렇게 아이가 나의 몸을 터치했을 때 좀 오버스럽게 간지러운 듯이 반응하거나 꿈틀거리거나 막 웃는다거나 아니면 막 깜짝 놀래킨다거나 아이 얼굴을 바라보면서 재미있는 소리를 낸다거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 사랑 플러스 데이는 3달에 한 번씩 진행될 예정이고요. 주제가 이번에는 이제 애착 증진 스킨십 놀이고 그 다음이 이제 아이들의 감정 표현을 도와주는 놀이 그 다음에 가족끼리 이제 좀 협력할 수 있는 협동심을 길러주는 놀이 그리고 창의성을 길러주는 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기별로 하나씩 진행이 될 건데 학생들처럼 놀아주는 건 아니고 아이들이 이 놀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딱 한 다음에 그 놀이를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드릴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어떤 상호작용들이 보이겠죠. 제가 아까 얘기했던 눈맞춤, 스킨십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좀 어색해하는 부모님도 있을 거고 부모님은 막 아이랑 잘하고 싶은데 아이가 눈을 피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제가 좀 어떻게 놀이를 이끌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오늘의 영상은 이 이제 수업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긴 했지만 참여하지 않더라도 도움이 되셨죠? 예, 아이들이랑 상호작용할 때 반응이 굉장히 중요하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이에게 반응해 주는 거 그리고 리액션 놀이할 때는 특히 별거 아닌 거라도 굉장히 즐거운 것처럼 예, 실제로 즐거우면 가장 좋겠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반응을 그렇게 해주면 또 놀이로서의 효과가 있어요. 이 점들을 기억하면서 시간을 길게 놀이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것보다는 힘들다면 짧게라도 강렬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놀이들을 해줘라.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내용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자, 사랑 플러스 데이에 참여하시는 가족분들은 또 직접 만나서 다양한 놀이를 함께 하면서 아이들과 사랑이 더 커지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